안녕하세요.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러셀 2000 지수 하락폭이 지난해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락폭은 또 상대적으로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.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 현지에서는 1월 초입니다. 지난해 이제 러셀 2000은 상승폭이 작았어요. 그러니까 금년에는 러셀 2000에 속해 있는 중소형주가 상승폭이 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아직 뭐 연초이기는 하지만은 그 소형주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. 캐시우드가 편입한 종목 중에서는 고점 대비 70% 하락한 종목도 있어요.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많이 하락하면 기술적 반등은 소폭이 있겠죠.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직 중소형주는 덜 빠졌다. 영업 실적 대비 너무 지나치게 아직도 가격이 높다. 그런 이유 때문에 올해는 중소형주가 1월 평균 대비로는 이를 뭐 아직 가지는 않았는데 아직 덜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. 구체적인 이유를 이제 몇 개 들면 한 6개 정도 이유가 되겠네요. 우선은 시장금리가 이제 상승할 것이라는 데 대한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. 또 10년물 국채는 이미 1.78%까지 와가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. 국채가 10%지, 10년물 국채가 1.7 내지 1.8%이지 중소형주는요, 미국도 10%까지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오히려 금리 상승기에 더 불리하다.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는 대형주보다 비우량기업이 많은데 금리 상승까지 나타나면 더욱더 힘들어진다.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신용 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중소형주가 많아요.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겠지만은 그런 기업들은 뭐 신용 등급이 트리플 B에서 더블 B로 아니면 더블 B에서 B 등급으로 하락할 수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5% 내에서 7% 가까이 또 급등해 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어울리는 환경은 아니다. 그래서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결국은 우량주가 적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에서도 뭐 우량한 기업은 애액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러셀 2000 지수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이유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가능하죠. 그 다음에 사커와 같은 ETF 상품에서 중소형주를 공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도 등장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중소형주가 좀 더 어려운 환경이다 라는 얘기가 가능하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은행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매도하려고 합니다. 앞에서 한 얘기 때문에라도 매도해야 되겠지만은 돈 흐름을 대형주로 자금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주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돈이 중소형주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경향도 있어요. 그래서 일부 작전 세력들이 테마가 강한 것 중심으로 작전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. 그러니까 중소형주도 안 되기 때문에 작전이 가능한 거죠. 다수의 중소형주가 된다면 작전을 할 필요가 없겠죠. 그런데 이제 다수의 중소형 주식이 안 되기 때문에 작전주가 등장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뭐 작전주라고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. 작전을 주도하는 세력도 패가 망신할 수 있는 것이 2022년 환경이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은행들이나 기관 투자자들, ETF 상품 운용자들은 대형주 가격 하락을 막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쪽이 워낙 시가총액이 크거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망가지는 걸 막아야
자리 보전이라도 가능하다는 거죠. 뭐 지난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승진을 했다면 금년의 경우에는 자산 운용에 실패하는 사람에 대해서 문책이 따른다는 거죠. 문책이 따르기 때문에 대용주 가격 하락을 방어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시장 에너지, 그러니까 뭐 석유,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가 아니고 돈이라는 에너지가 집중돼야 하거든요. 그렇지 않아도 돈이 MMF 시장으로 가고 또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데 그 중소형주까지 에너지가 분산되면 대형주 가격이 하락 압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형주 쪽으로도 돈이 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많을 것 같은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. 한계 기업이 적지 않아요. 미국도 그 정크본드가 발달돼가 있는데 한계 기업이 많아요. 그런 기업은 원래는 상장 폐지되거나 경영난에 직면하거나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많다. 그런데 문제는 중소형주들 거래기업이 또 중소형주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A라는 중소기업이 B라는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는데 B라는 중소기업이 부도나면 A도 부도 우려가 있거든요. 그게 중소기업의 한계예요. 그래서 원래는 그런 주식이 많다. 특히 그 메타버스나 NFT 관련 ETF 상품에 투자한 중소기업이 많은 거예요. 그런 기업들은 주가만 큰 폭으로 하락하더라도, 즉 가상자산 가격만 큰 폭으로 하락하더라도 자금난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NFT 관련 주식에 투자한 기업 많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기업이 많다라는 거죠. 그만큼 이제 가상자산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그 다수가 위기에 직면하는데 관련 기업까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주식들이 2022년에 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. 여하튼 원래는 그 대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것도 위험하지만은 중소형주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 기업, NFT 관련 ETF 상품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나 그런 기업들은 원래 또 추가적으로 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